먼저 선행학습 관련한 공교육 정상화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학생 및 교사 인권과 관련된 공교육 개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1부에서 다뤘던 진로교육 문제, 자유학기제 도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선행학습, 그리고 학생 및 교사 인권에 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룬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교육 개선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제 세미나 준비팀에서 준비를 이제 해주시고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방금까지 이제 2부에서 들은 발표 내용에 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선행학습 급제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 들리겠군요. 네. 선행학습 대신에 보충학습을 하도록, 사교육이 보충학습을 하도록 유도하자 말씀하셨는데, 이게가 만약에 똑같이 사교육비가 된다면은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보충학습이 더 좋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행학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번, 3번 반복해서 보면은 성적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 같은데,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는 그건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교육에서도 선행학습을 못 가르치게 하고 뭐 시험제도 그렇게 안 내게 하더라도 미리 공부하는 거는 어쨌든 제일 유리할 거고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보충적 수업을 학교에서 하자라는 거는 선행학습을 학교에서 하자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이게 사교육은 현재 약 8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교육은 선행학습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르는 걸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 모르는 게 뭐든지 간에 어쨌든 진도 빨리 빼자라는, 또는 아예 학교 진도와 관계없는, 즉 뭐냐면 몇 달간 공통 수학 완성 이런 식으로 진도와 관계없이 나가는 그런 게 대부분의 사교육이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공교육에서는 그렇지 말고 선행학습을 공교육에서 보충 수업으로서 하자는 게 아니라요. 지금 선행학습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 현재 진도까지 나갔는데 그 진도 나간 범위 안에서의 다시 부족한 부분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교육을 한번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냐. 그 부분이 됐나요? 아까 사교육 학원들을 선행학습이 아니라 보충학습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아니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보충 수업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보충 수업이죠. 보충적 수업, 말은 이상 다르지만 보충학습을 하는 건데,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적인 측면에서 보충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배운 범위 안에서 그걸 복습을 하는 위주의,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위주의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시험제를 출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행학습을 할 니즈가 별로 안 생길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학습하고 학교에서 또 배우고 학교에서 또 보충 수업하고 이거를 몇 번을 하다 보면 더 성적은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 와서는 자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면은 학교에서 잠 것보다는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느낌상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잠만 잤는데 선행학습을 하니까 성적이 올랐네? 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현재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학교 안에서 배우고 다시 보충적 수업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안에서 시험을 내면 좀 더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교육을 꼭 받을 니즈가 아주 커지진 않지 않나 라는 건데, 근데 이런 방법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실시가 되어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저희 팀 역시 약간 의문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사교육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성적이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재수하고 삼수한다고 대학 더 잘 가고 점수가 더 오르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론 옳은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선행학습도 하고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친구들을 굳이 크게 규율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그런 친구들 말고 선행학습하고 학교 와서 자고 대충대충 하다가 또 선행학습 또 하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 선행학습 의미가 별로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규율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런 친구들을 공교육 쪽으로 잘 이끌어 준다면 큰 차이가 없거나 지금의 학업 성취도가 또는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는 학업 성취도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질문. 저도 지금 이제 사교육계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이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서비스의 종류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뭐 엄청난 다대1 혹은 소수대1, 1대1 뭐 이 정도 이런 서비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시간대나 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나 아니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선행학습도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의 일종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사교육을 꼭 찾게 하는 이제 중심적인 그런 코어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공교육에서도 이런 사교육을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를 분할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더 포커스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교육,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상황에서 현실에 타협한 후에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예 정말 갈아엎는 거죠. 교육 제도를 아예 갈아엎으면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보다 더 윗단계에서 갈아엎는 방향?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교육 선생님들도 학원 선생님들처럼 잘 가르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교육과의 어떤 1대1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게 참 현실이 아쉬운 거고, 그러니까 공교육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아쉬우면서도 그게 아니라 그거를 당연히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당연히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적인 메리트가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학생들을 데리고 있고 또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 같은 거에 좀 더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네, 제 생각에 그런 입법적인 그런 건 잘 모르겠어서, 정책적인 거는 잘 모르겠어서 이게 너무 포커스가 선행학습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게 되게 이슈가 되는 문제긴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잘 들었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보충 수업하는 거 이런 거는 이미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뭐 새로운 방안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게다가 하고 있는데 공교육이 강화가 안 되고 그래도 학원을 간다. 이거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전 많이 자는 편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을 못 믿었어요. 그냥 신뢰가 안 갔어요. 왜냐면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뭐 입소문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은 평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잘 가르친다. 이런 게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좀 아무래도 안 잘리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대충 하는 사람들도 많고 눈에 보이잖아요. 학생으로서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안 가죠.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기보다는 선생님을 바꿔야 되는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 이어가고 싶은데요. 저도 되게 고등학교 때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단 학원에서 학생들이 배워왔다고 가정을 하고 다 가르치려고 해가지고
대부분 수업 시간에 그 수업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서 사교육을 더 찾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팀에서 이런 선생님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뭐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수학 선생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학문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그 수학에서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갖고 수업 끝나고 선생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막 이러면서 새로운 풀이를 제시한다거나 그런 꼭 천재적인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라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어떤 교사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저는 선생님이라면 자기가 교원으로 임용될 때 내가 드디어 선생님이 되었어,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사가 되었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떤 뭐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 절차적인 그런 그러니까 안 좋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이미 학원에서 열심히 막 배워왔다거나 그런 자기가 교사가 기대를 갖고 교사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던 그런 학교의 그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실망하고 물론 그 어려운 시스템을 극복해내서 난 끝까지 좋은 교사로서 남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셨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노력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업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졌고 하기도 싫고 근데 수업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수업의 질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 학생들한테 불신만 높아졌고 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교사는 실망하게 된 안 좋은 교사인 거지 원래의 교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에 대해 이의를 갖는데요. 아니 현재 이제 되게 원론적인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현재 직업이 선생이 되고 싶어서 선생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취업이나 이런 거에 문제 때문에 선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갖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아지는 경우에 그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교사의 가장 좋은 장점은, 교사라는 직업의 가장 굉장한 장점은 안정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택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공무원이라는 게 꼭 교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이들 가르칠 마음이 없었다면 다른 공무원을 준비했을 것이고 다른 안정성을 찾아 나섰겠죠. 만약에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서 뭐 행시나 외무고시나 뭐 그런 걸 튈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임용고시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내가 교육자로서의 어떤 마인드가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그 길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그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하면 저희 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되게 교육에 관련된 주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왔다가 좀 추렸는데 그 중에서 그 교사에 대한 게 그 자유학기제 예비교사 정도 얘기만 나왔었고 특별히 그 다른 이야기는 주제상에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주제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현실 틀 안에서 한번 최대한 이끌어내보자라는 측면인 거고요. 이거 말고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유시문 씨가 제안했던 건데, 교사 임용제도를 아예 갈아엎어보자. 그래서 마치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제도에서 사법고시 폐인들이 많이 양성되고 소수 몇 명만 합격해서 사회적 문제가 지금 되고 있었다가, 물론 로스쿨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갈아엎어진 제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고 또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임용고시 제도를 마치 의사 양성처럼 한번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4년제가 아니라 2년을 아예 뭐 마치 의사 인턴들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번 방안을 해서 교사 양성 자체를 한번 가장 효과적인 걸 한번 찾아보자. 지금같이 정말 달달달 외워갖고 임용고시 보는 그 직접 교육이나 어떤 교육자가 되고 싶은 마음과 별개의 어떤 시험을 아예 별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시작해서 한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약간 더 현실적으로 이쪽으로 간 거였는데 그런 주제도 사실은 생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진행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질의응답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넘어간 건가요? 아닙니다. 질의응답입니다. 토론은 주제가 정해져 있고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응답이기도 하고요. 발표 내용에 관한. 아직 그리고 전문가님 코멘트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냥 뭐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나눠도 되는데 네, 지금 약간 사실 발표 내용에 관한 질의응답을 먼저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전문가님 코멘트를 받고 이제 전체적인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토론으로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어째서 이제 약간 좀 저의 진행 미숙이기 때문인지 이게 약간 논의식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토론 주제를 네.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랑 관련된 아, 얘기는 뒤에서 하고 안 그러면 네. 지금 좀 진행을 하면 네, 일단 토론 주제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좀 이따 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괜찮으신가요? 질문이 답이 되었나요? 토론 주제 자유로만 하고요. 아까 제가 그럼 잘못 들었나 봐요. 네, 그러면은 일단 자유학기제 잘 네, 맞췄어요. 그러면은 일단 질의응답 혹시 발표 내용과 관해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유 토론은 조금 이따. 네. 그 교육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학생들 지도에도 이제 처리해야 될 사무가 워낙 많아서 사실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교사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그 고용 개선이나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 이런 걸 생각한다면 더 많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무를 보조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해서 교사분들이 본래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현장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는 것도 관련 법률에 포함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뭐 세미나 발표 준비팀이었는데 안 그래도 그에 대한 논의가 한번 나왔었어요. 준비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교사분들이 너무 행정력 사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을 드리는 시간이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범 선생님께 방금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